말기 암을 완치한 할머니의 기도. 해외 정보 TV 프로인 지구촌 리포트에는 보통 사람들의 기적 같은 실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된다. 얼마 전에는 관찰자, 효과로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를 일주일 만에 말끔히 털어버린 말기 암 환자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71세인 하이벨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6년 전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다. 식도암이 간, 폐, 척추 등 온몸에 이미 다 퍼져버렸네요.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소용없어요.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얘기였다. 의사는 그러면서 방사선과 화학치료를 받으면 암의 진행 속도가 늦춰져서 자라면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때마침 한 친구가 실로스 신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를 떠올리며 함께 기도해보자고 했다. 실로스는 19세기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활동했던 신부로 성자의 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됐을 만큼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녀는 곧장 9일 기도에 들어갔다. 신부의 뼈조각이 담긴 목걸이도 줄곧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암이 다 사라졌다며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시작한 날과 검사받던 날 사이에 모두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그토록 순식간에 암이 완치될 수 있는지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했다. 단지 화학치료만으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신부님이 제 암을 씻어내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또 그렸어요. 신부님과 함께.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한 신부와 그녀 자신이 함께 제3의 관찰자가 됐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암이 사라지는 걸 그리는 것보다 효과가 몇 배나 강해졌다는 얘기다. 방송이 나간 뒤 한 시청자가 이런 전화를 걸어왔다. 저도 사실은 환자예요. 방송에 나온 하이벨 할머니처럼 기댈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이벨 할머니 사례의 실로스 신부처럼 의지할 만한 제3자를 떠올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의문이었다.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 기도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미국의 생물학자 레이는 어떤 식의 기도가 암세포의 성장을 가장 억제하는지 실험해보았다. 우선 5개의 세균 배양 접시에 각기 똑같은 수의 암세포들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한 심리치료사에게 5가지 방식으로 기도해보도록 했다. 1.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해주세요. 2. 암세포가 3개만 남도록 해주세요. 3.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주세요. 4.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주세요. 5. 암세포들을 파괴시켜주세요. 결과는 이랬다. 1.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해주세요.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39% 떨어졌다. 2. 암세포가 3개만 남도록 해주세요.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21% 떨어졌다. 3. 신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주세요. 2번처럼 21% 떨어졌다. 4.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보내주세요. 아무 효과가 없었다. 5. 암세포들을 파괴시켜주세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달라는 1번, 기도가 왜 가장 효과가 컸을까? 아인슈타인이 지적했듯 사람의 몸은 전기 에너지 덩어리다. 온몸의 구석구석마다 에너지 물결이 흐르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에너지 물결이 고르고 균형을 이룬다. 이게 자연의 질서다. 반면 암이 생긴 부위의 에너지 물결은 고르지 못하다. 키를리안 사진기로 촬영해보면 물결이 들쭉날쭉하고 색깔도 다르다. 자연의 질서가 깨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레인의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또 다른 사실은 암세포들도 사람처럼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파괴시키겠다는 의도를 품고 기도하면 고집스럽게 버티려 들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순순히 말을 듣는다. 또한 똑같이 사랑과 연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더라도 신을 명시하는 것과 않는 것 간엔 큰 차이가 벌어졌다. 막연한 기도보다는 자신이 갈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잘 통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 일참고 바이오 피드백은 일종의 행동치료법으로서 어떤 장치를 통해 나타난 환자의 생리적 변화를 읽고 어떤 반응을 유도하거나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 박동이 빠른 사람에게는 모니터를 통해 심장 박동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 긴장을 풀고 평화롭고 고요한 해변에 앉아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뜻한 햇볕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느껴보세요. 긴장을 풀수록 그의 상상은 더 생생해진다. 이러한 정신훈련의 결과 환자의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바이오피드백 장치는 환자가 생각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일 뿐 그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스테파니 시몬트는 특히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다룬다. 시몬트는 환자들에게 상상훈련법을 적용하여 건강한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상상을 하도록 한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몇몇 환자들은 실제로 암세포의 수가 현저히 떨어졌다. 의학 치료와 이 훈련법을 병행하여 암이 퍼지는 것을 막고 심지어는 낫게도 한다고 한다. 이 방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뛰어난 헤비급 권투 선수인 젠틀맨 짐 코벳은 이미 오래전에 이 방법을 써먹었다. 1892년 10년간 세계 챔피언이었던 존 설리번과의 타이틀전을 앞두고 이 방법을 썼던 것이다. 코벳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고 수만 번의 펀치를 휘두르면서 왼쪽 잽을 연습했다. 권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알려진 이 챔피언 타이틀전에서 도전자였던 코벳은 이 훈련 방법으로 챔피언을 따내리라고 믿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 무하마드 알리도 이 상상 방법을 이용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 라커룸에서, 링에서, TV 카메라 앞에서, 모든 대중매체 인터뷰에서 알리는 자기가 최고라고 큰소리쳤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리, 5회전 안에 그를 쓰러뜨리고 말 거야. 그러면 그는 다시는 살아서 가지 못하리. 라는 시를 암송했을 때 사람들은 유치하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알리는 챔피언을 따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았다. 무하마드 알리는 최고의 헤비급 권투 선수 중 한 명으로 스포츠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렇듯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암세포를 죽이고 헤비급 챔피언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거기엔 분명 어떤 힘이 있음이 분명하다. 조지라드 세일즈 불변의 법칙 중 신부님이 제 암을 씻어내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또 그렸어요. 신부님과 함께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해주세요. 암세포들의 성장 속도가 39% 떨어졌다. 머릿속에 제3자의 입장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은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 고마운 세상이다. 감사합니다.